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드디어 아마도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다시 모셨습니다. 바로 타이거 자산 운용의 김영준 이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오니까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조금 뭔가 지금 갑자기 좀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두 번째가 오히려 더 긴장이 되네요. 네네. 예. 지난번에 오셔서 진짜 아주 재미나고 그 깊은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오늘 딱 오시는 날 정말 공교롭게도 이 녹음하는 이 7월 27일 이날 그때 말씀하신 대목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려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이게 마치 예언처럼 지금 중국 증시가 딱 오시는 이날 이틀 연속 폭락을 하면서 마치 작년 3월달 떨어지는 것처럼 훅 떨어졌습니다. 홍콩 항생은 뭐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홍콩 항생 테크는. 그래서 그때 이제 왜 그렇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매크로 뷰는 사실 저희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다들 바텀업 그렇죠.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종목 위주고, 사실은 이제 뭐 오종태 이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매크로를 많이 보시는데, 이제 말씀했고 대화했던 그리고 회의에 있던 내용들의 핵심들은 사실은 중국 시장이 그동안 이제 많은 부실 자산들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상황들에서 사실 섣불리 이 경기 부양을 세게 하면서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이 경기 부양 이 큰 흐름에 같이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건실한 상황들을 더 강화시키고 미국이 좀 더 이러한 버블을 만들면서 경기 부양을 할 때 오히려 체력을 비축해서 나중에 미중 무역 분쟁 안에서 이 역학구 관계 속에서 사실 이제 자신들의 입지를 나중에 이제 더 강화시키겠다. 다만 지금은 좀 참겠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저희가 조금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제 의견보다는 하우스 뷰에 좀 가깝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어떤 행태를 보고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궁금한데, 최근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준율을 낮추고 있지만 작년 말 정도 되면 지준율을 올리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이제 신호였었고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지준율을 좀 낮추거나 하는 부분들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부 이제 기업들을 도와주거나 너무 경기가 침체되는 것들을 방어하거나 사실 이 수준에서의 어떤 미세 조정이지 당장 다시 경기를 부양을 세게 한다든지 이런 그림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중국 시장은 생각보다는 크고 세게 반등하거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것 정도가 저희 생각이었었는데, 다만 어제 오늘 뭐 이런 하락은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떤 논리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명확하면 사실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빅테크 기업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이제 기준들이 세워질 텐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그런 기준이 없이 빅테크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업도 믿고 투자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 투자자의 신뢰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주식도 좀 던지는 게 아니냐. 이게 저희 내부적인 좀 판단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도의 급락 수준이면 오히려 이제 슬슬 우리 바텀업 플레이어들은 또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기회가 오나 이러지 않으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죠.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이제 고민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근간들을 흔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트 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예 상장이 좌절되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뭐 중국 정부의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렸고, 사실은 이번에 나머지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중국 정부한테 독점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사실 사업적인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뺏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실적을 망가뜨리고 다시 실적이 돌아올 수 있는 거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일 수 있겠지만 어떤 성장 잠재력 자체를 갉아먹거나 실제로 성장 잠재력을 오히려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 매력도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고 폭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자신이 있을 때 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좀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중국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완벽한 답변을 좀 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이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편하게 본인의 의견을 설명을 그럼요.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보시는 분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도움이 될 수 되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이번 중국은 뭘 건드렸느냐? 너희들 자본주의 맞아? 하는 의혹을 던지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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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왔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할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항상 보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 불확실성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정말 현실화되고 계속 그것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정말 내려가서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관찰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직 섣불리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더 격화되고 있는 느낌이어서 네. 이 부분도 조금은 어떤 식으로 파급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그 전개되는 상황 뭐 폭락은 했으나 마음 편하게 기회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 네. 뭐 그렇지만 뭐 그 사이에도 또 틈새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럴 때 크게 이렇게 뿌리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건 약간 그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을 처음 했을 때 제가 이제 시장에 처음 이제 99년도에 뛰어들었는데 초보 투자 때요. 98년도 폭락하고 나서 아니면 98년 폭락하고 나서 굉장히 급반등했죠. 하고 나서 이제 뭐 1000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IMF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후에 오히려 재밌는 건 대우그룹이 기억이 나시겠죠. 그렇죠. 굉장히 부실화되면서 대우그룹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한 20%가 빠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저는 이제 한 20% 빠진 거 보고 아 이거 어마어마한 폭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 뛰어 들어갔는데 네. 사실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고 1000포인트 거의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저기 50%가 네, 이제 나락으로 빠졌죠. 빠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2000년도 이제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으로 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의 뭐 한 20-30% 폭락했던 부분들이 이게 무조건 바닥이고 나는 무조건 이때 사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무조건 뛰어 들어가셨을 때 생각보다 의외로 더 빠지는 경우도 많이 만나실 수 네.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폭락이 왔을 때 다 기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네. 그런 부분들을 초보 때 했던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폭락 때 좋은 기회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면밀히 고민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과거 종합주가지수 차트나 또는 뭐 해외에 있는 지수 차트들 보시면 20-30% 빠지는 시장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시장들 안에서 투자 기회가 됐던 시장도 있고 실제로는 20% 빠진 이후에 훨씬 더 많은 50%, 60% 빠진 더 추가로 빠졌던 네. 시장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한번 보시면서 경제 역사 공부나 이런 것도 좀 추가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너무 폭락에 대해서 기회다라는 확신을 그런 어떤 그 자신만의 확신을 갖고 무모하게 뛰어드시는 것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3월 달에 폭락의 기회를 잡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개념 그대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물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네네네네. 이번 하락의
하락이 바로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아마 전문 투자자들 그리고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조금 분명코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제 엔트그룹이었고 네네네. 사실 기업을 뺏긴 거죠. 네네. 예,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기업을 뺏겼고 그 다음에 디디 출싱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사교육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준 게 그게 제일 큰 악재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언제든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업들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걸 톤을 심어준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중국이 저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오히려 자금이 더 쏠려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럴 듭니다. 수도 안 그래도 뭐 올해 들어서 이제 9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약 1,000조 정도의 돈이 빨려갔다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시장은 한 800조. 그러니까는 미국이 전 세계 다른 그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빨아들였다는 뭐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시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굉장히 많이 이제 흘러나왔는데 사실은 실적이 돌아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뭐 워낙 미국에서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사실은 쇼티지 상황들이 발생해서 많은 주식들이 반등을 했죠. 네. 하지만 그러한 주식들도 이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제 선반영하다 보니 이 유동성이 또 다른 이제 수익을 찾아 헤매다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을 가지고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게임들은 많이 이제 끝나가다 보니 그러면 또 성장주를 또 퍼멀티플 또 올릴 수 있는 그 성장주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식들은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계속 당분간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것들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미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또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네. 타이거 자산운용에서는 해외 주식, 그냥 미국 시장 투자라든가 이 해외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저희는 이제 해외 주식을 보통 10에서 20% 정도 해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하고 있고 뭐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베트남에 예약도 없이 그냥 베트남 증권사들을 막 다 방문하셨어요. 실제 베트남 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설명해달라. 베트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애널리스트들 그냥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 그렇게 하기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중국어를 하는 저희 직원분도 이제 네. 예,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뽑기도 했고 지금도 네.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주니어 이제 연구원들은 주로 외국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국 주식, 해외 주식들의 비중을 늘리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저희가 이제 가치 투자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진화된 형태로 조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주식은 샀을 경우에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시장이 흔들리거나 또는 실적이 한두 해 안 나오거나 한 분기 두 분기 안 나와버리면 굉장히 주가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은 열려 있기 때문에 비싼 주식 사면 당연히 리스크는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심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들이 상당 부분이 그런 상황들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막 담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중을 크게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빅테크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아요. 맞습니다. 퍼멀티플로 의외로 뭐 40배, 60배 설명은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뭐 100배, 200배 가는 주식들도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설명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계속 투자해야 될 기업들이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올 수 있는 기업들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들을 많이 사기에는 그래도 저희 기준에는 조금 불편하다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은 우리는 부작위의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즉
행동하지 않는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그 대표가 아마존이다. 그리고 그 대표가 구글이었다. 네네. 자기네 가이코가 구글에다 딴 데 광고하다가 구글에 광고하자마자 손님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 보고 이 광고 효과가 뭐냐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구글에 투자할 생각을 못했다. 네네. 그리고 아마존이 처음에 설명한 제프 베조스가 설명할 때 너무나 환상적이었지만 설마 그걸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진짜 하더라. 그래서 그 아마존을 놓친 게 역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괜찮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서 못 버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접어둔다. 대신에 실수는 안 하려고 한다. 라는 게 태도 그들이 항상 논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으시다는 거죠. 네네네. 저희도 이제 실제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투자를 했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롭게 나올 뭐 시대에 이제는 우주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고 사실 이러한 모든 헤게모니들을 다 이런 업체들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심지어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되거나 설명이 되는 수준에 조금 더 비싼 수준. 그렇지. 뭐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는 28배인가 29배밖에 그러니까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는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조금 약간 과열 좀 양상인 부분들, 특히 미국 시장이 조금 많이 과열 양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 부분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좀 투자를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조금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좀 했고 다시 이제 재매수할 타이밍을 좀 재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거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 비중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올렸다.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 보유 비중하고 조금 다르시죠. 왜냐하면 복합적인 포지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버스 뭐 예를 들어 인버스 뭐 ETF 해외 주식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네. 네트 치면은 그만큼은 안 사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정확하게 현금 보유 비중이라기보다도 익스포저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생주식 개념의 생주식 개념 포지션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드셨나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100%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네, 작년 말에. 왜냐면 그래서 수익률이 작년 말에 그렇게 올라갔구나. 그럴 수도 있죠.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작년 말에 수익률이 네. 올랐는데 저는 항상 그 타이거하고 저 운용하는 거 비교하는 게 취미예요. 예. 그래서 설마 이러고 딱 보면 똑같은 거야.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거야. 네. 여기 미쳤나? 운용사가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이 빨리 올라오지? 그랬던 경험이 나는데 작년 12월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수익이 났죠.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현대차하고 이제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하이닉스하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사실 이제 잘 투자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이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잘 해서 이제 수익이 났었고요. 또 주식 비중도 많이 채웠었고요. 저희 시장 좋게 봤었으니까요. 작년 말까지는. 근데 작년 말 이후부터 올해 넘어올 때는 저희 생각은 종목들이 많이 좀 이제 다들 상승해서 싼 종목들이 좀 줄어들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조금 투자 기회가 줄어들 테니 저희도 조금씩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00% 주식 비중을 채우고 있다가 저희가 3월 달 정도에 한 70% 정도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때 4월 달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때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70% 정도 3월 달 찍었고 5월 달 정도 들어서는 50%, 60%까지 저희가 내 포지션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는 조심은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유동성이 워낙 많아서 시장이 바로 부러질지 한 1년, 2년 계속 이 상태 유지하면서 유지될지 저희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거를 미리 점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장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무조건 저희가 현금을 다 100% 현금화 시키고 주식을 다 팔거나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상황에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좋은 종목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지금 한국에서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셨던 분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지금 포지션 또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 오랫동안 한국 시장에 참여해 보니 이 정도의 밸류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근데 또 하나 경험해 보지 못한 건 이렇게 저금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낮게 형성된다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네네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옛날 같았으면 돈 빼고 한번 기다려 보겠는데 여기서는 돈 빼고 기다렸다가는 맞습니다. 완전 소외가 돼서 완전 뒤처져서 음.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시장에 참여는 하는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다. 네, 맞습니다. 지점장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일 두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현금이 정말, 저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쓰레기가 돼가고 있다. 네, 현금이 정말 가치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대신에 다른 자산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가 더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예 주식의 자산을 다 팔아치운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이 어딜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저희 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는 한 50% 정도 내 포지션 열어놓고 가면 그래도 좀 불편함이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해도 50%만으로 하면은 수익률이 시장 커버리지 하기도 만만치 않고 아마 1월 달에 벌어놓으신 걸로 지금 버티시는 것 같은 느낌 딱 드는데 네네. 저희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수익이 좀 계속 났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포지션을 70에서 뭐 또 50%까지 낮췄을 때도 계속 저희 수익률은 쭉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익률은 이제 펀드 기준으로 20% 이제 초반에서 중반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뭐 주로 저희가 숏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해지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인버스 ETF나 코스피 인버스 ETF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상품들을 이제 일부 채워놓고 이제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주식 고른 것들에서 좀 수익이 좀 잘 나서 이제 실제로 시장은 멈춰 있었는데 이제 종목들은 올랐으니까 개별 종목들에서 계속 돌면서 올랐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수익이 나와서 다행히 이제 잘 됐고요. 다만 이제 5월 달과 6월 달은 이제 성장주 위주로 시장 자체가 다 올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좀 두려워서 못 사고, 그리고 시장은 또 올라가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으니까 인버스 ETF 사놓은 건 또 손실 나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서 수익이 좀 나도 거기서 까먹으니까 이제 수익률은 5월 달부터 좀 정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성장주 위주로 계속 시장을 끌고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들을 해보면 사실은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사실 예단하기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저희가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얼마까지 가치를 평가해 줄지 사실은 처음 보는 현상들이 일 수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짝 조정할 때 이제 진짜 조정이 오는구나 했는데 하다 말아. 그죠. 이거밖에 조정 안 해? 끝? 또 이렇게 좀 올라가다 또 조정할 때 되면 또 그만하고 말아. 여기서? 그러니까는 개인들은 기다렸다 떨어지면 사고, 개인들은 기다렸다 떨어지면 사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물수위 올라온 것처럼 레벨업이 좀 되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냐? 뭐 바라기는 내년까지 이어지고 뭐 후년까지도 이어지길 바라긴 하는데 좀 그런 입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섣불리 뭐 이 성장들이 바로 멈출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스러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 다만 이러한 부담감들도 시장에서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일부 안 오른 종목들도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당분간 유동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이제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들어오길 기다린다. 네, 지금은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이 들고 가서 직접 캐다가는 다칠 수 있으니 물 들어오기만은 기다린다. 네, 너무 쫓아다니는 거는 지금 시장은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근데 사실 이럴 때 그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은 몇몇 운용사들은 올해 실적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시죠. 기가 막히게 그 전에는 내가 잘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뒤집혔어. 그래서 너무 잘해 다른 데가. 그러면 약간 약이 오른다던가 아니면 경쟁심이 생긴다던가, 그래서 평정심이 흔들린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이나 매니저들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주식에 바닥에 사서 이제 위에서 파는 걸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공격적이고 다혈질적인데 바닥에서는 너무 싼 주식들이 보일 때는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사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바로 이렇게 옮겨서 주식들을 싸게 사서 이제 끌고 가는 게 저의 장기인데,
이런 사이클 주식들이 다 끝나고 나면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올해는 저는 뭐 이런 사이클 주식들 다 팔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끝났고,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저희 이재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자시니까 사실 가치 투자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죠. 네네. 네. 사실 이럴 때는 또 이재한 대표님이 굉장히 또 이럴 때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내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시장들이 있고, 네. 그 시장에서 성과들을 내고 나면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또 성과를 내는 시기에 오세요. 근데 그거를 너무 부러움의 시선 또는 시세 많은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남들과 수익률을 개인 투자자일 때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투자자인 것 같은데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테마주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테마주 산 게 아니에요. 근데 테마주에 걸리면서 뭐 10배 수익이 나고 뭐 20배 수익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산가 되셨을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나도 밀려서는 안 된다. 근데 수익률을 그렇게 비교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순간 제 페이스를 잃으면서 그렇지. 제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깡통 계좌를 차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네네. 개인 투자자일 때 깡통 계좌를 차봐서 그거 보고 네네. 마음이 흔들렸구나. 네,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야, 마라톤 선수가 옆에 100m 달리는 선수 보고 같이 뛴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너무나 적절한 비유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할 때 물론 굉장히 이제 제가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 비교를 하면서 네.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수익률을 쫓아가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자기가 할 수 없는 플레이를 네. 억지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슬픈 일이지만 아니, 예, 이게 꼭- 교훈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남잘 될 때 박수 쳐줘라 라는 그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게 박수 안 쳐주고 시샘하는 순간 내 페이스를 잃고 내 마음이 잃어버려져서 네네. 중심을 못 잡고 헤매기 시작하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잖아요. 네네, 이 맞습니다. 시장에서. 네네네네. 네, 네. 사실은 제가 너무 오만했던 거죠. 실제로 보면 그렇게 수익 나신 분들이 실제로는 투자 내공이 어마어마하셨던 분들이고 제가 그분들의 사실은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이해하고 너무 이제 저건 운인고 나도 그런 운이 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을 내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 잘하시고 계시지라는 것들을 저도 좀 배우려고 되게 노력을 좀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